시청자 여러분, 우라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핵발전, 방사능, 아니면 핵무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우라늄 축전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연구 개발기구는 최근 우라늄 축전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해결료로 사용되던 열화우라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열화우라늄이란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한 후 남은 물질로 보통은 활용 가치가 적어 폐기물로 처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일본은 이 열화우라늄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인데요. 이 배터리는 간단히 말해 열화우라늄의 높은 전자 저장 능력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하고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음극 쪽 전해액의 우라늄을 양극 쪽 전해액의 철을 이온화하여 녹인 후 그 전이 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개발된 이 시험용 우라늄 축전지는 LED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알카라인 건전지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배터리가 충전 방전을 반복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더 큰 크기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다르게 우라늄은 고온과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이는 기존 배터리보다 긴 수명을 가지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에 큰 혁신이 예상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우라늄 축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배터리보다 긴 수명을 자랑하므로 전기차나 대형 전력 저장 시스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라늄이라는 소재 자체가 방사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우려가 큽니다. 아무리 방사능 위험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라늄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큰 것이죠. 하지만 연구진은 이번 축전지가 기존 원자력 발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며 방사선 노출이 거의 없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결과에서도 높은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일본 내에서도 이 연구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한 일본의 네티즌 반응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기술이나 연구에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여 세계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일본이 생존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해야 할 일입니다. iPS 세포처럼 귀중한 발견을 했어도 연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구진들이 직접 실용화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연구를 지원하고 속도를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무엇이든지 너무 느리게 진행됩니다. 다른 반응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전홍축 우라늄이 이렇게 좋은 형태로 재활용된다면 환경과 진정한 평화 이용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는 어느 끌지 않았지만 방사능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정말 훌륭한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을 위해서 정부는 다른 나라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 보완에 더욱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반응입니다. 일본 내에 재고가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대규모 산업에서도 사용된다면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라늄 광산이 매장량과 비용 문제로 폐쇄되었지만 오카야마현과 기후현에서 우라늄 광산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즉, 일본이 전홍축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라늄 축전지와 관련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과연 우라늄 축전지가 미래의 주류 에너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일본을 향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무역 문제를 두고 일본은 우리의 자동차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인데요. 미국이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자동차의 일본 수출이 적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압박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의 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럽연합까지 함께 비판한 것이죠. 일본에서 미국 차가 판매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 소비자들은 연비가 좋고 유지비가 낮으며 도로 환경에 적합한 차를 선호합니다. 일본 도시는 골목길이 많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크기가 큰 미국 차보다는 작은 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금 혜택까지 있어 일본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경차가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소형차 시장에 거의 진입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 차는 크고 일본에서 운전하기 불편하며 연비도 나쁘고 고장도 잦은 데다 딜러만까지 부족하니 잘 팔리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우리 차를 사주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반응입니다. 미국 차를 사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차라면 일본 차가 더 저렴하고 유지 보수도 편리하며 연비도 좋기 때문에 미국 차는 구매 선택지로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차 중에서도 좋은 차가 많고 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차이지만 어쨌든 일본 도로는 좁아서 미국 차를 운전하기 불편하죠. 저도 미국의 큰 픽업 트럭을 사는 것이 살짝은 꿈이지만 결국 실용적인 미니밴이나 사람 태우기 좋은 세단으로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반응입니다. 일본 차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바로 연비가 좋고 미국 시장에 맞게 설계되어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미국에서도 성능 좋은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 최근 일본에서도 미국 차는 여전히 마니아나 부유층의 선택지로 남아있지만 테슬라나 한국차를 거리에서 점점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 차에 밀리지 않도록 더욱 군발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응도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일본에서도 미국 차가 많이 팔릴 날이 올까요? 요즘 한두 개 현대차도 자주 보이던데 더욱 많이 보였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